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웅씨,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리고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천치가 아니죠. 천재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천재. 네, 우리 웅씨는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저요? 저는 당연히 아니죠. 기존에 항상 자기가 천재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천재 아니죠. 당연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천재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어렸을 때 뭐 잘한다. 잘한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천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 네, 어렸을 때 네. 아이가 젓가락질만 잘해도 얘 혹시 천재 아니야? 이런 경우 많은데 네. 잘한다 하니까 제가 정말 천재인 줄 알았었어요. 사실. 잠깐 동안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밖에 히랄라 씨는 천재인가요? AB형이 천재 아니면 사이코라고 네. 하던데 저는 천재도 사이코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웅씨가 인정하는 천재 있나요? 제가 인정하는 천재 있습니다. 누구죠? 가까이서 좀 오랫동안 봤었는데요. 여기 국민 라디오 오. 미디어 협동조합 들어와서 봤었습니다. 네.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네, 히랄라 씨가 인정하는 천재는요? 저는 음악 천재 네. 모차르트를 떠올리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3살 때 네. 맞죠? 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네. 미뉴에트를 작곡했다는 데서 3살 때? 네, 3살 맞죠? 네. 네, 그래서 너무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3살 때 저는 말도 못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울기만 했었는데. 네. 3살 때 작곡을 했다고요. 네, 천재는 천재 맞네요. 네, 멋집니다. 또 이 모차르트 보면요, 이 음악 천재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녹일 줄 아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요? 모차르트가 14살 때 왕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네. 그때 꼬마 앙뚜아네트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내가 크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연애 천재네요. 연애 천재. 방송을 잘하시는 그 방송 천재분 그리고 네. 음악 천재 모차르트 네.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우리는 이 곡으로 11월 20일 금요일 정우를 부탁해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곡인가요? 사랑의 바보 더 너치가 부릅니다. 네. 정우를 부탁해 금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요.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이 미역 국민학교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국민학교? 미역 초등학교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이가 들통났네 나. 너무 졸려. 희순이도 졸려? 오늘은 수업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했더니 너무 졸리네. 얘들 너무 시끄럽다.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 얘기하지 않니?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 나 3년 꿇었어.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선생님 오신다. 자, 여기 반장 누구야? 저요? 반장, 인사해야지. 차렷! 열중샷! 차렷! 웅씨,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오늘 기운이 없지? 오늘 졸려서요. 수업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난주에 어떤 수업 했었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네. 일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네. 강점했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왜 배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죠? 네, 역사는 과거를 알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배웁니다. 네, 공부 많이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언제 생겼을까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죠? 네. 네. 언제 생겼을까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학생이. 무서워요. 네. 언제죠? 언제 생겼을까요? 네. 8월 15일이잖아요. 네. 1948년 8월 15일. 올해가 67년이죠. 네. 네.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히랄라 학생은 안 들었어요. 네, 안 듣고 딴 생각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참 많이 억울했었죠? 네. 네, 거기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어떤 얘기 할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할게요, 히랄라 씨가. 아, 정말요? 히랄라 학생이, 네.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첫사랑이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히랄라 학생? 네. 저기 손 들고, 저 밖에 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밖에 나가 있어요. 학생 네. 아주 이런 태도로 공부하면은 커서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선생님 일해요. 왜 차별하세요?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가의 주인은 나다. 네, 역시 히랄라 학생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반장할 만해요. 저 역사부장인데요. 네, 역사부장 할 만해요. 네. 히랄라 학생. 에?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네. 부대찌개 햄. 많이 먹어요? 네. 네. 햄. 햄이 들어가죠? 네. 네. 선생님도 부대찌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의정부에 가서 직접 부대찌개 많이 먹었거든요. 오. 맛있다는 식당 가서. 네. 우와.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이 부대찌개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햄이랑 네. 콩나물이랑 네. 고기랑. 아, 요리 전문가 같네요. 한국전쟁이죠. 아. 한국전쟁 끝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보다도 훨씬 어려웠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말 있잖아요. GDP. 맞아요.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민의 수로 나눈 거죠. 네.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잘 사는 거죠. 몰라요. 네. 네,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였어요. 아. 네. 50만 원. 5만 원. 5만 원. 지금은 약 2만 달러 정도니까 네. 그때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알 것 같죠? 네. 네, 너무- 2만 달러와 50달러. 정말 막 밥을 못 먹어요. 네. 그 당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정말 낮았어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 적은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었어요. 한두 나라? 그럼 우리나라 거의 꼴등. 네. 그러니까 전쟁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넉넉할 수가 없었던 거. 전쟁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너무 못 살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도 이게 흔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대찌개는 미군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 주워서 모아서 만든 음식이었어요. 헉. 기가 막히죠? 헉. 네,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부대찌개인 거예요? 네. 군부대에서 네, 먹은 미군 찌개? 부대,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아. 네, 버린 음식들을 모아서 만든 아주 슬픈 음식입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됐죠. 네. 햄. 네, 이렇게 국민들이 허덕이는 동안 정치는 어땠을까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경제개발 계획 이런 것도 세웠고, 특히 1954년에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도가 이 경제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 못 받았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많았죠. 네.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을 확률도 있고요. 뭐 공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일본이 그 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점령할 때는 강제 점령할 때는 일부러 국민 대다수가 공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왜냐면 많이 배우면은 일본에 반항하는 사람이 그렇죠. 늘까봐. 네, 그래서 일부러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네. 그래서 그 광복 당시에 국민의 80%가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대요. 문맹. 네, 그런데 1950년대 이때 이제 노력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재밌죠? 다행이다. 히랄라 학생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랄라 학생 네. 이렇게 수업할 때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수업 잘 들어야 돼요. 네, 감사하네요. 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 당시에 정치,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것을 막으려던 그 야당 사이의 대립과 다툼으로 얼룩이 졌습니다. 국민들은 힘든데. 교육받다가 갑자기 대립했어요? 네네. 그 당시 정치를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인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좀 되게 사람을 잘 그렇다던데.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도 드물었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생은 동네에 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였어요. 박사.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뭐 그 당시 국민들이 뭐 우러러 보는 거였어요. 그렇겠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사람을 이렇게 잘 굴리고 뭐 이런 매력은 뭐 있긴 있었다고 하네요. 예. 뭐 그때는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그 독립투사로 막 처음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을 네. 정도래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의 이런 반공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국민 나한테 붙어라. 단결해서 북한 이기자. 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겠어요? 게다가 당시 우리 경제 미국에 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 나온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사면 네. 그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사요? 네, 박사 되려면? 박사도 여러 가지 박사가 있는데 네. 선생님 같은 연애 박사는 안 들을래요. 네. 네, 이승만 대통령 한때 그 좌파나 김구 선생님 등 몰아내려고 한민당과 손을 잡기는 했지만 뭐 좀 있다가는 그냥 자기만 떠받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떠받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리로 정치하려고 자유당이라는 정당 만들었어요. 들어봤죠, 자유당? 네, 자유당. 그리고 이에 반대한 일부 한민당 그리고 옛 임시정부 사람들이 무슨 당을 만들었죠? 민주당. 맞아요, 민주당을 만들었죠. 네, 그 뒤로 뭐 자유당과 민주당 사이에 한시도 화합한 적이 없었죠. 뭐 폭력배 막 국회 열리면 폭력배 그럼 지금 동원되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거예요?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불량배들 고용하고 뭐 독재하려고 반정부 인사들에게 막 폭력 휘둘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8살. 74살이었어요. 아, 74살. 좀 힘이 없을 때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죠. 이 네. 당시에는 힘이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나 비서 출신의 이기붕 같은 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기붕. 네. 그 사람들에게 정치를 대리시키기도 했습니다. 꼬봉. 네. 대리 정치죠.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막 아부하고 서로 아부하고 뭐 뇌물 막 바치고 이렇게 부정한 이득 생기는 사람이 이때 많이 늘어났겠죠. 샤바샤바. 네,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는 집을 뭐라 그래요? 대통령 뭐요? 대통령이 일을 보는 집. 좀 일을 있잖아요. 보는 집이요? 네. 아, 언덕 위에 파란 집. 네, 청와대라고 그러죠. 네. 이때는 경무대라고 했어요. 경무대. 경무대 뜻이 뭐예요? 경무대요? 경무를 보는
곳이죠. 네.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그때 이기붕이 살던 집이 서대문이었는데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집을 사람들이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거의 대통령과 그러니까 동일시. 대통령급이죠. 이기붕한테만 잘 보이면 뭐 못하는 일이 없었다는 기붕이. 거죠. 네. 참 제가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든 독재는 나쁘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노래 어떤 노래 들을 줄 아세요? 네. 네. 바로 지금이에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학생들 그 사이에 이렇게 떠들고 오면 어떡해. 선생님 화장실 간 사이에 노래 불렀어요. 이렇게 떠들면 어떡해. 반장 나와요. 네. 왜 저한테- 반장. 네. 학생들이 이렇게 떠들게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요. 네. 반장 혼나야죠? 네. 이거 뭐예요? 아유, 미안합니다. 신고할래요. 갑자기, 네, 체벌을 했네요. 체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대찌개 얘기해봤죠? 네. 우리 히랄라 반장은, 네. 반장이잖아요. 반장 어떻게 뽑았어요? 투표요. 네, 투표에서 뽑았죠? 선거에서 뽑았죠? 반장은 옛날에 왕에 가까울까요? 민주주의 하는 오늘날의 대통령에 가까울까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가깝죠? 네. 왕이라면 뭐예요? 내 맘대로 다 해먹어요. 내 맘대로 그냥 한 손에 모든 걸 쥐고 그냥 백성 위에 군림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네. 근데 백성을 위한 왕도 있어요. 그런 왕도 있죠. 네. 그런 왕 이야기도 해줄게요. 네. 근데 뭐 반장은 왕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좀 리더십 있고 머리 똑똑하지만 네. 그냥 학생 대표해가지고 학급의 일 담당할 사람이잖아요. 네. 네. 모든 거 할 수 없죠, 반장이.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곳에서는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인데도 왕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 그런 자 있다면 그가 바로 뭐겠어요? 독재자인 딕테이터.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보통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에게 조금 큰 권한을 줬을 뿐이고요. 그 권한 내에서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맡긴 것 이상의 권력을 갖고 민주주의의 참뜻을 부정한다면 그는 뭐 독재자이고 민주주의 파괴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숲을 봐야 돼요. 아유, 잘 알고 있네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떡해요? 사람들 아직도 뭐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 뭐 독재자든 아니든 어떠냐? 나라만 잘 다스리고 잘 굴러가게 하고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하면 되지. 독재자면 아니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봤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독재자인데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굴러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 네. 힘으로 하면요. 무력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네. 언젠가는 막을 내려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왕권 시대였지만. 네. 그래가지고 왕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는 대신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도 영화 봤죠? 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왕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신들이 뭐라 그러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네. 하면서 이치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피곤해요. 말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왕도 임금도 나올 수 있었던 셈이고요. 네. 근데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민주주의가 낫더라는 거죠. 한 사람,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수많은 백성들, 국민들의 머리를 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뛰어난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정치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 지혜를 모은 정치, 모두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결국에는 앞서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치가 가능해요? 그게 민주주의죠. 네. 세계의 어느 왕조 살펴봐도요. 뭐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 한두 명뿐이고 대부분은 폭군이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도 가끔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지나치게 이렇게 또 감정에 사로잡혀서 국민 다수가 결정을 했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포퓰리즘. 네. 인기에 영합해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고 독립투사도 나왔고요. 나라도 지켰고요. 네, 민주주의도 지켰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뭐 이런 말도 피요? 네,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산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무서워요. 네. 그만큼 목숨 걸고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 독재자들의 무시무시한 맞아, 힘에 피를 많이 흘리셨죠. 네, 맞서면서 말이죠. 뭐 프랑스 혁명부터 피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민주주의 지키려고요. 맞습니다. 네. 자유를 위해서. 네. 근데 그때 이승만 시절에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데 왜 국민이 가만 놔뒀을까? 선거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선거도 있었겠죠? 네. 왜냐면 그때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네. 선거가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선거로 뽑힌 사람이라면은 왕처럼 하면 안 되고 그 독재자라면 그냥 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세워질 당시에는 전 국민이 선거를 치렀었고요. 그 뒤에도 뭐 국회의원과 대통령 뽑았었거든요. 네. 뭐 겉으로만 보면 지금과 별 차이도 없는데 근데 선거를 하는데도 독재 정치가 왜 계속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중간에 띄어먹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민주주의도 가끔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그 한국전쟁 끝나고 북한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 친한 이승만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주자 이런 말이 먹혀 들었던 거죠. 북한 대신 미국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너무 먼데 미국은. 네, 미국을 선택했죠. 네. 거기다 개인적인 뭐 매력도 아까 뭐 있었다고 했었고, 뭐 미국 박사에 뭐 그리고 뭐 독립투사라는 뭐 그런 잘못 알려진 이런 명성까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승만을 그때 막 떠받드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이 아직 민주주의에 익숙하지도 않았죠. 당연히 민주주의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네. 네, 이제 67년 뭐 한 70년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왕을 받들어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서 민주주의가 덜커적 주어졌는데도 뭐 다른 나라들처럼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어른이 이 사람 뽑아라 하면 가족들이 네 하고 전부 다 뽑고 지금도 뭐 아직도 그렇지만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했던 것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알아야겠다. 네. 그래야 잘 뽑겠네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하여튼 있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민주주의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독재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반감, 이승만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왠지 알 것 같아요. 기붕이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네. 기붕. 네네. 맞습니다. 그 교육, 1954년에 의무교육이 실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요즘 대학생들 정말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이때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아예. 거의.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도 취업하는 학생이 10%도 못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취업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어떤 아는 것도 많고 이 대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최대 저항 세력이 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교육 진흥책이 결국 자기가
몰락하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 네,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50년대 말에 이런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그게 선거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거만 하면 당연히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되는데 점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휘어잡을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부정한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선택한 게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않고 투표함 이런 걸 막 바꿔치기도 하고요. 와.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다른 거 찍게도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개표 결과를 엉터리로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이 부정선거로 치러진 겁니다. 네.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80%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발표가 됐지만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믿기는커녕 이제 대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4월 10일 날 시체 항구가 시체요? 네,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요. 누구 시체? 그게 바로 김주열 열사의 시체였습니다.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손에 비참하게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왜 경찰이 국민을 죽여요? 경찰이 권력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권력이.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이제 동참하게 됐고요. 이 독재 정권 기필코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결의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8일 3,000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위에 국회의사당이죠. 아까지 침출했다가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막 정부가 이 폭력배들 고용해가지고 막 무차별 구타를 합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막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근데 이 사건이 오히려 이 터질 듯하던 이 민심에 완전히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불을 지폈구나. 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4월 19일 날 3.1운동 이래 최대 시위라고 하죠. 4.19 혁명. 4.19 혁명이 벌어집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일반 시민들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런 말을 외쳤고요. 경찰은 최루탄 가지고 이제 해산할 수 없다고 보고 급기야 총을 꺼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거죠. 진짜 실탄이요? 네. 지금에도 뭐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죠. 끔찍하죠? 거리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너무해요. 네.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의 이제 말로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의 뜻을 꺾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꺾을 수 없었죠. 무력으로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정권, 독재 정권은 더 가혹하게 이제 폭력 휘둘렀지만 그게 꺾이겠습니까? 네. 시위대는 물러가다가 또 덤비고 또 덤비고 또 덤비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전국 각 교수들까지도 플래카드 들고 거리로 나오고요. 더 이상 이제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25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 그만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야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당 무너져 내렸고요. 이승만은 쓸쓸하게 하와이로 망명했고 민주당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다 됐어요. 민주주의 만세! 어떻게 들었나요, 히랄라 학생은? 만세 만만세. 민주주의의 뜻을 오롯이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끝. 인사. 차렷! 웅 선생님께 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네, 11월 20일 금요일 오늘 정오를 부탁해는요. 수업을 부탁해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영어 한마디 있죠? Nature is above nature. 무슨 말인가요? 뉴트럴이군요. 교육은
천성보다 중요하다. 아,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교육이 뜻이죠. 방금 한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교육이 중요한데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 뭐 지식보다는 인성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성교육. 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수업을 하고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거이기도 하겠죠. 네. 교육 중요합니다. 네. 우리 정어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 다음 주 월요일 몇 시죠? 12시 15분.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말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널로 불러 대왕의 노래 부르며 승리의 바다를 향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